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오늘은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 안전하게 살아야 돼. 평생 직장 이런 쪽에 얘기를 듣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선사시대 때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동안 뇌가 프로그래밍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뇌보다는 좀 더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도 모두 도전해서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내가 못했던 꿈이 있다고 하면은 안정보다는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작게나마 하나씩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손자병법 1547개로 승리를 확신하면 싸우라 시작하겠습니다. 주승유도 장숙유능 천지숙득 법령숙행 병죽숙강 사졸숙령 상벌숙명 오이차지 승부의 장청옥의 용집빌승 유지장불청옥의 용직필패거지. 어느 편의 군주가 정치력이 있는가? 어느 편의 장군이 유능한가? 천시와 지리는 누가 얻었는가? 법령은 어느 편이 집행되는가? 병사는 어느 편이 강한가? 사병은 어느 편이 숙련되었는가? 상벌은 어느 편이 분명한가? 나는 이런 것으로 승부를 알 수 있다. 장차 나의 계산을 들으면 그로써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나는 머무를 것이다. 장차 나의 계산을 듣지 않으면 그로써 반드시 패배할 것이니 나를 떠날 것이다. 장승유능이란 어느 편의 장군이 유능한가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국이 대결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적장이 대단하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면 결코 대결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간첩을 파견하여 적국의 실세 정치인을 매수하고 군신을 이간질하면 적국의 군주는 유능한 장군을 소환하고 무능한 장군을 내보내게 된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 맹공을 퍼부어 한 방에 승리하는 것이다. 천지숙득이란 어느 편이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을 합병했는데 러시아로서는 천시와 지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기에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법령숙행이란 어느 편의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법령을 만들었다면 범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범했다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조에게는 맥전할수의 고사가 있다. 조조가 행군할 때 마침 보리가 익어가는 시기였다. 조조는 명령을 내렸다. 보리밭을 밟는 자는 참수한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이 경기가 들려 보리밭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목을 벨 수는 없었으니 칼을 뽑아 자신의 수염을 자르는 것으로 대신했다. 법령이란 묶어야 이야기하지만 실은 구별된다. 법은 법 조문이고 명은 행정명령을 가리켰다. 매우시는 이렇게 정리했다. 법조문으로 우리를 가지런히 하고 명령으로 무리를 하나로 만든다. 병즉숙강이란 어느 편의 병사가 강한가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두목은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상하가 한마음으로 용감하게 싸우는 편이 강하고 또한 병졸이 많고 전차가 많은 편이 강하다. 장인은 이런 군대가 강하다고 해설했다. 전차가 견고하고 전마가 우량하고 사병이 용감하고 병기가 날카롭고 북소리 들리면 돌진함에 기뻐하고 징소리를 들으면 철수함에 붕괴한다. 사졸숙령이란 어느 편의 사병이 숙련되었는가 비교하는 문제인데 위의 병죽숙강과 구분해 놓은 점이 흥미롭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훈련을 통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평생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자가 이른바 달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지 않았는가? 사병을 훈련시키는 것도 같은 개념이다. 훈련 시 땀, 전쟁 시 피, 이런 표어도 있거니와 교관이 훈련병을 닥달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으니 훈련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 이것이 그것이다. 특수부대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슈퍼맨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양성한 정예요원인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그들은 비슷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몇 개월 전부터 반복 훈련하여 작전을 숙달되게 연습한다. 숙련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무슨 일을 해도 숙련되어야만 숙달될 수 있다. 삼벌숙명이란 어느 편의 상벌이 분명한가? 비교하는 문제이다. 상벌의 문제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전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포상과 처벌의 관건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적시, 둘째는 적절이다. 사마법에 이런 말이 있다. 상을 내릴 때는 때를 넘기지 마라. 잘한 백성에게 바로 이익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벌을 내릴 때는 그 자리에서 하라. 못한 백성에게 손해가 있음을 바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면 그 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한편 손자병법의 초기 해설가였던 왕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했다. 포상을 남발하면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 헛돈만 쓰는 것이고 처벌을 남발하면 잔인하다는 소리만 들을 뿐 위신이 서지 않는다. 요컨대 상벌은 적절해야 효과가 있다. 여기서 이제 군대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재가 필요하며 회사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하며 행정명령 또한 바로 서며 직원들의 사기 또한 충만한지, 업무 능력은 탁월한지, 직원들의 포상은 적시적절한지, 모든 우리 기업에도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올해 매출이 올라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적자여서 올해 이익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손해다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과연 이 회사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을까요? 이익이 났을 때 바로 적시적절하게 포상을 할 때 나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며 그러면 애사심도 생기기 마련이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며 내년 이익이 발생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퍼주게 되면은 어떻게 회사가 성장합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넓게 보고 흑백 논리로 이것 아니면 저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눈, 시각을, 그런 사유의 시선을 갖자는 거지 이거 했을 때 저거 했다. 어떤 이런 편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더 넓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과연 이 인재를 우리가 얼마만큼 아끼고 소중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런 적국의 군대 장군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로지 내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회사의 매출만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은 정작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한편으로는 직원들과 그런 회사를 위해서 함께했던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발전하고 또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틀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면서 이런 것들의 실천을 놓치게 되고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하다 보면서 많은 큰 것들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런 군대에 대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나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혼자병법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